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유튜브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 전체 영상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전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영상 썸네일에 얹게 되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영상 전체 길이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때 마우스를 아래쪽 슬라이드에 얹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꼭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프리뷰 영상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음소거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음소거 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그때는 태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프리뷰에서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막까지 볼 수 있죠. 꼭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프리뷰 상태에서 자막까지 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프리뷰 상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마우스를 얹더라도 플레이만 되고 있지 아래쪽에 슬라이드는 나오지가 않죠.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는 앞서 그 방식대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들어왔을 때는 프리뷰 영상 위에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유튜브 홈에서 영상들을 볼 경우는 상단에 음소거 버튼과 자막 버튼이 있지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뷰 화면에 버튼이 바뀌죠. 나중에 볼 영상을 추가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자, 이때 좌측 메뉴에 보시면 나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누르시면 내가 본 영상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를 얹어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직접 찾아서 가시죠. 자, 이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죠. 자,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좌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또는 5초 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초라고 동그라미 안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살표 좌우 키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5초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초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10초의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J와 L 버튼을 이용을 해서 10초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L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J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로 가정하고 10% 단위로 90%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가 보이죠? 자, 1부터 9까지를 이용을 해서 10%부터 90%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1을 누르면 10%의 위치가 되고요. 2 누르면 20%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지 숫자대로 움직일 수 있죠? 70, 80, 90%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살표 좌우 키 말고요. 화살표 상하 키를 이용을 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위쪽 키를 누르시면 지금 퍼센테지가 35, 40%로 바뀌죠? 자, 음량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5%씩 음량이 줄게 되겠죠. 지금 음소거 상태이기 때문에 음량을 키우거나 줄여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음소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버튼은 키보드에 M을 누르면 켜거나 끌 수 있어요.
M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번호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를 켰을 때는 키보드에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음량 조절이 되겠죠. SK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그 전화를 자, 이렇게 음량 조절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속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우측 Shift 키 옆에 있는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우측 꺽쇠를 누르면 0.25배속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배까지 늘 수 있죠. 자,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좌측 꺽쇠를 이용을 해서 0.25%씩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막 보실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는데요. 이 자막도 키보드에 C를 눌러서 자막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필요 없이 키보드 단축키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이 영상은 플레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영상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소형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형 플레이어를 직접 눌러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단축키 I를 이용을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I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스크립트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음성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플레이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나오지 않은 부분, 지나간 부분도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플레이되는 곳이 아니고 더 앞쪽을 보거나 뒤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음성 인식 기능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시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시간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8분 29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8분 29초로 이동을 했죠. 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스크립트만 보고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강의 채널인 테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테드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스크립트가 나오죠.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언어로 미리 자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원래 언어 하나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설정에서 자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게 되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던 자동 번역이 생기게 되죠. 자, 자동 번역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로 번역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어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자막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막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 자막 조절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자막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불투명 상태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영어로 O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글씨나
불투명한 글씨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눈에 더 잘 띄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경도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W가 되겠습니다. W를 눌러서 배경을 진하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국내외 영상을 가리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실시간 번역도 굉장히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보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국내외 영상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번씩은 유튜브로 접속을 하실 텐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